최근 복지관 친구 한 명과의 갈등으로 깊은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상대는 약속을 자주 어기고 뒤에서 본인을 흉보며 심지어 물건을 빌려가 놓고 돌려주지 않기까지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하소연하니 그냥 끊어버리세요라는 말만 들릴 뿐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무례함이 반복되면 우리는 참거나 터뜨리거나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선택도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수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태도를 선택합니다. 상대의 낮은 언행에 자신의 감정을 동조시키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은 상대가 아니라 그 모욕에 반응하는 내가 완성시킨다. 교회 지인 한 분이 항상 본인을 무시하는 말을 던졌고 처음엔 참았지만 점점 몸까지 아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는 단순한 한 가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불쾌한 걸 알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신만의 내면 거리 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한 참는 것과 다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고 판단을 유보하고 반응을 선택하는 훈련입니다. 이를테면 감정의 수위가 올라갈 때 속으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되뇌이는 겁니다. 매주 복지관에서 수채화를 배우며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그 중에는 본인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그 일로 기분이 상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정리하신다고 합니다. 나도 나이 먹어가는데 저런 사람 때문에 기분이 휘둘리는 건 내 인생이 아까워. 이것이 고수의 방식입니다. 감정을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내도 후회가 남고 참아도 마음이 병드는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반응이 아닌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주변의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관계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끊는 것도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내 안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의 행동이 내 품격을 결정하진 않아. 어느새 나이도 들고 마음도 많이 약해졌다고 느껴지는 지금. 그래서 더더욱 고수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격이 다른 품격은 소리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내면에서 멀어지는 거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글이 감정에 휘둘려 힘들었던 마음에 작은 방향이 되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댓글로 당신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고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품격을 지킵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매주 함께 식사하던 지인과의 관계에서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상대는 늘 본인의 말만 하고 남을 비하하며 무심코 던진 말들로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기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고 점점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비열한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말이 나를 흔드는 힘도 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강하게 맞받아치는 반응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언행을 나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문제로 해석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듣고 화를 내면 내 하루가 무너져요. 그냥 저 사람 안에 뭔가 불편한 게 많구나 그렇게 넘겨요. 이것이 고수의 방식입니다. 침묵은 복수가 아닙니다. 회피도 아닙니다.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는 방식이죠. 니체가 말한 것처럼 괴물과 싸우다 보면 스스로가 괴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나도 모르게 상대의 방식에 휘말리는 위험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내가 그 소리에 소리를 더하지 않으면 그 싸움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고수는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그 위에 자신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평생 공직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했는데 늘 불편한 사람 한두 명은 꼭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는 내가 저런 사람 때문에 내 컨디션을 무너뜨릴 순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정이란 게 참 웃겨요. 기대를 했으니까 실망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대를 거두면 실망할 일도 없어요. 이 말 속엔 큰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에게 원망을 돌리지만 때로는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내 마음이 문제였던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수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기대와 감정의 방향을 조절합니다. 감정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뤘는지, 어떤 태도를 보여줬는지는 마음속에 깊이 남게 됩니다. 침묵, 절제, 단호함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되지 않는 태도입니다. 혹시 요즘 당신도 어떤 관계에 지쳐있지는 않나요? 혹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그 사람을 고치려는 시도보다 내 내면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요즘 관계가 힘들 때마다 거울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나로 남을 거야. 그 한마디는 상대를 정리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시니어로서 인생 후반기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고수의 방식이 아닐까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거칠고 무례하게 굴더라도 그 사람이 당신의 하루를 흔드는 이유가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지킬 수 있는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한동안 가족 모임이 끝난 뒤 며칠씩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거칠게 대하지 않았지만 말끝마다 들어있는 무심함과 작은 무례가 속을 쓰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반복될수록 자신이 너무 예민한가 싶어 자책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니 그 감정은 무시해도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덜 휘둘리는 법은 무조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 안산에 사는 69세 박용섭 어르신은 매주 교회 모임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면 유난히 기분이 가라앉았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모임 내 누군가의 말투나 무시하는 눈빛이 그에게 깊은 감정적 피로를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단순한 내 탓으로 넘기기보다 그 감정을 붙잡고 해석해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고수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러한 고수의 태도는 단단해지기보다 유연해지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관계의 벽을 세우는 일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때 말하는 벽은 차단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입니다. 상대와 거리를 두는 것이 무정함이 아니라 서로가 망가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존중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친척들과의 연락을 줄였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유지했지만 매번 본인의 시간을 침범당하거나 불편한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 할머니는 이제 여기까지만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싶어지지만 고수는 굳이 에너지를 그곳에 쓰지 않습니다.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든 상대가 듣지 않을 준비라면 그 마음은 계속 부서지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형제와 오해가 반복되자 결국 설명을 멈추고 거리를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 결정이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는 온전한 선택이었다는 걸 시간이 지나서야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관계의 기술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태도를 조절하는 것. 감정이 들끓을수록 말이 아닌 태도로 보여주는 것. 고수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흔들려도 스스로를 회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지금 계속해서 어떤 사람에게 감정을 소비하고 있다면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감정이 당신을 지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당신을 갉아먹고 있는 것인지. 최근 작은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런 고민을 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상대는 무심하게 한 말이었지만 정 할머니는 마치 자신이 부끄러운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무시당하는 경험은 때론 분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고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설명하려 들지 않고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힘을 갖고 있죠. 예전엔 누군가의 오해나 냉대의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자꾸 설명하려 들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아끼기로 했다고 합니다. 설명해도 듣지 않으려는 사람 앞에서는 그 노력이 내 가치를 깎는 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고수는 그 욕망을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 순간부터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선엔 억울함도 울분도 없습니다.
단지 나는 나를 믿는다는 조용한 자존감만이 남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앞에서 작아지는 느낌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향한 기대는 관계에서 가장 큰 소모일 수 있습니다. 수년간 한 지인과의 관계를 붙잡고 있었지만 매번 실망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번에는 달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남는 건 혼자 상처받은 자신뿐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고수는 이런 반복을 알아차리면 더 이상 미련을 남기지 않습니다. 기대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변하길 바라는 마음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상처에 대한 보상 심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수는 그런 미련을 정리하며 새로운 평화를 찾습니다. 그는 이별을 억지로 아름답게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정을 정리해 다음 관계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특히 관계에서 오는 감정 소모가 체력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자신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태도가 당신을 계속 흔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볼 만큼의 시야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설명은 줄이고 미련은 걷고 인정은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이 진짜 고수의 태도입니다. 혹시 지금도 그 사람 앞에서 계속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고 있다면 이제는 멈춰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최근 작은 일로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툭 던진 한마디에 하루 종일 그 말이 맴돌았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를 탓하다가 결국 잠까지 설치셨다고 하죠. 이런 경험 시니어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예민하게 나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고수는 모든 감정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날 선 말이 당신을 향했을지라도 그 감정의 주인은 결국 그 사람입니다. 그가 던진 감정을 굳이 내 안에 품을 이유는 없다는 사실을 고수는 알고 있습니다. 전에야 누가 툭 하면 내가 문제인가 싶었는데 이젠 그건 그 사람의 기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수는 필요할 땐 조용히 물러나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자기 보호의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의 감정을 받아주는 건 공감이 아니라 자기 상처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오해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명하려 듭니다. 그건 아니야, 내 말 좀 들어줘,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고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을 사람에게 말하는 건 결국 소모일 뿐이라는 걸 그는 압니다. 몇 해 전 딸과의 갈등을 겪은 뒤부터 설명 대신 삶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내 말보다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면 언젠가는 알겠지 싶어요. 이 말이야말로 고수의 태도입니다. 말로 이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게 말보다 더 깊이 전해집니다. 말의 크기보다 말의 깊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언성을 높이고 억지를 부려도 나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수는 말싸움으로 상처 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피로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리고 계신가요? 당신은 그 감정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또 지금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계신가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스스로가 초라해진다면 멈춰야 할 시점입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몸만큼이나 마음을 지키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설명보다 보호, 공감보다 경계, 말보다 태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더 단단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게 제일 오래 가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사람 흉내내는 내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경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상처받고 결국 나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이 반복될 때 우리는 사람이 무섭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그 순간에도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그 질문을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고수는 말로 이기려 들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대화에는 조용히 선을 긋고 침묵으로 품격을 지킵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방식이라는 걸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말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더라고요. 관계에서의 진짜 실력은 말을 많이 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의 저열함에 휘말리지 않고 나의 존엄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연 앞에서도 고수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지금 누군가 때문에 당신답지 않은 말투를 쓰고 계시진 않나요? 자꾸만 자신을 변명하고 설명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진 않으셨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수는 미움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용기만큼 관계를 놓는 용기도 압니다. 때로는 멀어지고 끊어내는 것이 가장 나다운 길일 수 있다는 걸 그는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고수의 태도입니다. 그는 상대의 악함을 자신의 품격을 다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떠날 땐 미련 없이 떠나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를 해치지 않습니다. 한때 친했던 친구와의 오랜 갈등 끝에 이런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내 시간을 다른 데에 쓰기로요. 이 말은 갈등의 승패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방향으로 중심을 되돌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듯 우리 안에는 외부의 비난과 상처로부터 침범당하지 않는 내면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 공간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늙어가며 가져야 할 가장 깊은 품격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그 한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여전히 꺼내지 못한 말들이 가슴에 남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글 아래 조용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름이 아닌 품격으로 관계가 아닌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원리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도 무너지지 않는 힘.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이번 주는 스스로를 더 단단히 껴안고 보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조금이라도 되찾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계신 겁니다.